오늘 알아볼 지역은 상주시입니다. 영남지방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자 같은 도내 경주와 함께 경상도의 뿌리로 부족국과 사벌국을 시작으로 고려 조선시대에는 대도시로 이름을 날린 건 물론 경상도의 어원이 될 정도로 유서가 깊은 도시지만 세월의 변화로 현재는 전국 시지역에서 처음으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할 정도로 크게 쇠락한 지역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농업이 발달한 도시이자 쌀과 곡과 명주가 유명하고 많이 생산되어 흔히 300의 고장으로 불리고 전국에서 자전거 이용률과 보유율이 가장 높은 데다가 자전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 자전거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 시지역을 통틀어 기초행정구역인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죠.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상주는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상주시는 경상북도 서부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동쪽에는 예천군과 의성군이, 서쪽에는 충청북도 보은군과 옥천군이 접해 있으며 남쪽에는 구미시와 김천시, 충청북도 영동군이, 북쪽에는 문경시와 충청북도 괴산군이 접해 있는 무려 9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접해 있습니다. 상주는 지리상 김천과 구미가 주축이 되는 경상북도 서부권에 속해 있는 지역이지만 실제로는 두 지역과 거리가 있고 과거 독자 생활권을 유지한 역사 덕분에 상주는 독자적인 생활권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윗동네 문경과 접해 있어 교류가 많을 뿐더러 법원검찰청, 세무서, 선거구 등 행정적으로 서로 묶여 있어 상주와 문경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취급할 정도인데 특히 상주 북부 지역은 문경 시내 권역인 점촌 생활권일 정도로 교류가 활발하죠. 또한 충청북도와 접해 있어 충북과의 교류도 어느 정도 있는 지역입니다. 상주의 면적은 1254.64제곱킬로미터로 경상북도 전체 면적 3위, 시지역 면적 2위, 심지어 전국에서 6번째로 면적이 넓은 지역이며 인구는 92,778명으로 10만 명대 아래인데 같은 도내 문경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도시입니다. 상주의 행정구역은 먼저 함창읍 한 개의 읍지역이 있고 무려 17개의 면지역이 상주 관내 곳곳에 퍼져 있어 전국에서 가장 면지역이 많은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시내 중심부에는 총 6개의 행정동으로 행정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주의 지명유래는 삼국시대 당시 신라의 행정구역 명칭에서 따왔는데 신라가 본격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한 6세기경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사벌국이 있었던 상주시 일대에 상주라는 행정구역을, 불사국이 있었던 창녕군 일대에 하주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통일신라시대 당시 구주오소경으로 개편, 현재의 상주의 한자로 고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죠. 상주는 동부와 서부의 지리적 특징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지역입니다. 낙동강이 중심이 되는 상주 동부 지역은 넓은 상주 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지형이 평탄하지만 소백산맥이 중심이 되는 상주 서부 지역은 해발 5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높은 산들이 많은 산간지대와 그 사이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산간 분지지대로 지형이 구분되는데 이러한 동부 서부 간 지리적 차이 덕분에 동부 지역의 수계는 낙동강으로 서부 지역의 수계는 금강으로 분리된 것도 특징이죠. 또한 영남의 젖줄 낙동강의 명칭이 바로 상주에서 유래되었는데 상주의 옛 이름인 낙양의 동쪽에 있는 강이라 해서 낙동강이라고 붙였다고 하네요. 상주의 교통은 도로와 철도 둘 다 있지만 이 중에서는 도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중부내력선, 서산영덕선, 상주영천선 3노선과 간선국도는 총 4개의 노선이 상주 곳곳을 관통하고 있는데 상주는 현재 기준으로 경북 서부 지역의 갈림길과 같은 곳으로 상주에서 같은 도내 기준으로 대구를 포함한 경북 남부권과 동부권을 최대 2시간 이내로 갈 수 있고 심지어 수도권과 충청남북도, 부산을 포함한 경남 동부권 지역을 한 번에 연결하는 경북 서부 지역의 교통의 요지인 지역이기 때문에 상주를 지나가는 고속도로 및 국도에서는 항상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죠. 상주의 시외버스 터미널은 크게 상주종합, 함창, 화령 총 3곳이 있고 철도가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시외 대중교통 대부분을 시외버스에 의존하고 있어 시외버스 이용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노선은 크게 서울과 대구, 근처 도시인 구미와 점촌행이 주력 노선이며 그 외에는 수도권 대도시들과 대전, 청주, 충주를 포함한 충청지방 도시들, 부산, 울산을 포함한 경남 동부권 도시들, 그리고 같은 도내 안동, 경주, 포항을 포함한 경북 북부와 동부권행 노선도 간간히 있죠. 또 상주터미널은 매우 거대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죠. 하지만 상주는 시내버스가 매우 부실한 지역으로 자전거 도시답게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 시내 순환버스가 하나도 없고 모두 시내와 읍면지역을 연결하는 노선들 뿐이며 심지어 노선들 하나하나가 배차 간격이 상당히 길 뿐더러 막차도 시내 출발 기준으로 8시가 넘어가면 모두 끊길 정도로 시내버스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시내버스라기보단 농어촌버스라고 불리는 게 맞기도 하네요.
또 상주 시내버스는 문경 관내와 영동 한강변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있으며 특히 문경행 노선은 상주 시내와 점촌 시내를 이어주고 있다고 하네요. 상주의 철도는 경북선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지만 이 경북선이 단산철도의 선형이 불량하고 운행하는 열차도 적으며 심지어 철도 연선 인구도 적어 철도 이용률이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도 경북선 점촌 김천 구간이 중부 내륙선에 포함되어 개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상주에도 철도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상주의 산업구조는 먼저 농업이 43.5%, 공업 제조업이 8.4%, 서비스업이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넓은 평지 덕분에 경지 면적이 넓어 농업이 현재까지 도시 주력 산업일 정도로 농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쌀, 명주, 곶감이 유명해 300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누에고치에서 생산되는 실인 명주는 고려시대부터 유명했던 상주의 대표 특산물이고 곶감은 현재 전국 총생산량의 60%가 상주에서 생산되는 최생산지이자 잘 알려진 유명한 특산물이며 곶감의 원재료가 되는 감 역시 상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건 물론 경상북도 감연구소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감이 유명해서 그런지 시내 가로수도 감나무가 심어져 있을 정도라고 하죠. 물론 이 세 개의 특산물 말고도 서부의 산간 분지지대에서는 사과, 포도, 복숭아, 배 등 다양한 과일들이 재배되고 있으며 한우도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이 기르고 있어 경북을 대표하는 숙산업의 도시이기도 하죠. 공업은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주 곳곳에 상주 일반 산단, 상주 청리 산단 등의 일반 산업단지와 주요 면지역의 농공단지들이 곳곳에 있으며 산업가스 제조 대기업인 SK 스페셜티와 육류가공 대기업인 올품도 상주에 있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죠. 서비스업도 나름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법원검찰청 세무서와 같은 행정기관과 적십자 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 등 수도시에 걸맞는 서비스업이 형성되어 있어 상주가 독자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상업 금융업이 의외로 규모에 비해 적은 편이라 상주에서 해결 못하는 상위 서비스업은 가까운 구미나 멀리 대구에서 해결한다고 하죠. 상주는 경주와 함께 영남의 뿌리가 되는 지역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영남지방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던 지역입니다. 지금이야 상주가 평범한 소도시에 날이 갈수록 쇠락하는 지역이지만 과거에는 무려 대도시의 지위까지 누린 도시로 사만시대에는 큰 세력을 떨쳤던 부족국가 사불국이 영역이었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구주오소경의 구주 중 하나였던 상주의 치소가 있었으며 고려 조선시대에는 상주목으로 오늘날로 치면 광역시급 지위를 가진 대도시로 영남지방의 한 축을 담당했던 역사를 가진 도시인데 실제로 그 증거로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오늘날 도청이었던 경상감영이 바로 상주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과 경상도의 어원이 당시 대도시였던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따온 것 등이 있겠네요. 이렇게 상주가 과거 대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예상하자면 예로부터 넓은 평화가 펼쳐져 있어 농업이 발달하여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과거에는 많은 인구를 부양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어서 큰 도시로 성장한 것과 수운교통이 발달했던 그 당시에 낙동강을 통한 수운과 과거 서울과 부산을 잇던 육로인 영남대로가 상주를 관통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물자들이 모이면서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주의 지역 구조는 크게 중심인 상주 시내와 함창읍내, 화령, 옥산 총 4곳의 핵심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상주 시내는 상주 관내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자 모든 인프라가 모여 있는 상주의 중심이자 핵심인 곳입니다. 상주 시내는 산과 강 같은 자연지물로 인해 시가지가 파편화되거나 분산되는 현상이 거의 없고 대규모 택지지구를 개발하지 않아서 그런지 대구 시내처럼 중심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시가지가 뻗어나간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시내 중심부일수록 일반 주택이, 시내 외곽일수록 아파트가 더 많은 비율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함창읍내는 상주 관내 북동부에 위치한 읍지역으로 관내 읍면지역을 통틀어 인구가 가장 많고 보안마을까지 있었던 함창군의 중심이어서 그런지 상주 북동부 지역의 소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문경 시내군역인 점촌과 매우 가까워 상주에서 가장 문경의 영향력이 강한 곳으로 지역번호도 문경과 같은 권역에다가 점촌까지 걸어서 10분 20분 정도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가깝다고 하네요. 화령리는 상주 관내 서부 화서면의 중심인 리 지역으로 상주 동부 지역과 지리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주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지역이고 여러 인프라가 있어 소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상주와 충청북도 사이에 끼어 있어 영남과 충청지방의 중간 정도의 분위기를 띠고 있으며 특히 경북도청보다 충북도청이 더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옥산리는 상주 관내 남부 동성면의 중심인 리 지역으로 상주 면지역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관내에서 가장 김천구미와 가까워 김천구미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또한 상주와 김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이 지역에만 있어 상주에서 김천을 가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지역이라고 하죠.
상주의 상업지구는 사실상 상주 시내가 도시관 내 상업지구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데, 크게 버스터미널을 끼고 형성한 상주터미널 상업지구와 중앙사거리부터 풍물시장까지 이어지는 상산로와 롯데시네마부터 상주경찰서까지 이어지는 중앙로에 형성된 상업지구가 시내 상업지구를 양분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함창중앙로와 함창시장 일대의 상업지구, 화령시장 일대의 상업지구, 공성중앙로 일대의 상업지구 등에서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상업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주가 소도시지만 독자생활권을 유지하는 지역이라 대형마트는 이마트, 시중영화관은 롯데시네마, 그리고 한 번쯤 들어봤던 프랜차이즈 매장도 곳곳에 있지만, 역시 소도시라는 한계 때문에 상주에서 해결 못하는 상업수요는 구미 대구 등지에서 해결한다고 하네요. 상주의 교육기관은 먼저 29개의 초등학교가, 17개의 중학교가, 1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상주는 지방 소도시라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고, 과거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었던 영향으로 초중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들이 비슷한 규모의 시군지역과는 많은 편이며, 특이하게 시내에 있는 중학교가 모두 남학교, 여학교로 분리된 것도 특징이죠. 또한 함창지역은 점촌과 매우 가까워 점촌에서 함창 또는 그 반대로 통학하는 경우도 있으며, 2021년부터 여학교 교복바지가 생겨났지만 상주는 자전거의 영향 때문에 그 이전부터 여학교 교복바지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학교는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가 있는데, 본래 상주대학교였지만 2008년부터 경북대학교와 통합이 되었다고 하죠. 상주의 관광지는 크게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상주 시내 권역에는 상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상주 경산가면공원과 왕산 역사공원 등이 있고, 낙동강 권역에는 상주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경천대 관광지와 경천섬,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있으며, 상주 서부 권역에는 유명한 국립공원인 속리산 국립공원과 장각폭포 등이 있으며, 국제승마장과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있어 승마와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관광객도 많이 방문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상주는 자전거 이용률과 보유 비율이 매우 높아 전국을 대표하는 자전거 도시로 알려진 지역으로, 상주의 도시교통수단 중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이 무려 11%, 시내 권역에서는 22%로 전국 최대 수치이고, 보유 대수도 무려 약 85,000대로 1인당 자전거 보유율이 전국 최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주에 가면 남녀노소 모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단지 자전거를 취미로만 타는 것이 아닌 이동수단으로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로드바이크, MTB와 같은 취미용 자전거는 물론 유틸리티 자전거, 일명 아줌마 자전거도 많이 보이며, 상주 시내는 물론 읍면지역에도 자전거 거치대와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기계가 있는 등 자전거 문화와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상주에서는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은 있어도 못 타는 사람은 잘 없다고 하네요. 상주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상주와 함창 두 개의 행정구역이, 고려시대에는 무려 6개의 행정구역이 있었으며, 고려 조선시대는 물론 1960년대 농업경제 시절까지 큰 도시로 이름을 날린 곳이었습니다. 상주는 먼 옛날 사만시대 사불국과 고령가야국이라는 부족국가들이 상주 관내에 있었다가, 삼국시대 신라가 이 부족국가들을 흡수하면서 사벌주, 고등남군, 답달비군, 도량현, 음리화현, 대병구국 등의 여러 고을들을 세웠고, 이것이 통일신라 경덕왕이 전국 지명을 한자로 고칠 때 순서대로 상주, 고령군, 화령군, 도안현, 청유현으로 고쳤으며, 특히 상주는 구주 5소경 중 오늘날 도의 역할을 했던 구주 중 한 곳이었기 때문에 경북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상주는 고려의 12목 중 하나인 상주목으로 승격되면서 대도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고령군과 도안현, 청여현, 대병부곡이 각각 함령군, 중모현, 청리현, 공성현이 되었다가, 얼마 안가 고려 현종이 중모현과 공성현을 상주와 통합, 함령군과 하령군이 함창현과 하령현으로 강등되게 되는데, 당시 상주는 영남 북서부의 핵심 도시로 현재 경상북도 서부와 북부 일부 지역, 심지어 현재 충청북도인 보흥과 영동 일부 지역까지 행정구역의 영향력을 뻗쳤다고 하네요.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화령현과 청리현이 상주와 통합되고, 경상가명이 상주에 위치해 있어 당시 경상도의 수부도시의 위상을 떨치는 전성기를 누렸지만, 임진왜란 이후 경상가명이 대구로 옮기면서 수부도시에서 평범한 대도시가 되는 점차적으로 상주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데, 1895년 23부제 시행으로 함창현은 안동부 함창군으로 승격, 상주목은 안동부 상주군으로 강등, 1년 뒤 13도제로 모두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군이 되었으며, 1906년 상주 일부 면지역이 의성 서부 지역에 있었던 비안군과 문경으로 편입,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함창군이 상주군으로 통폐합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 물론, 상주 역시 대도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 시기부터 잃어버리게 되죠.
일제강점기 시절의 상주는 그래도 과거 대도시의 위상이 남아있어 당시 꽤 많은 인구가 있었고 1920년대 경북선 김천 상주 구간 개통으로 사람들과 물자들이 쉽게 모이게 되면서 1923년 상주면이 상주 지정면으로 승격, 이것이 1931년 상주읍이 되었으며 해방 후 1960년대 농업이 주력 산업이었던 시절에는 인구가 무려 25만 명으로 경상북도 서부권에서 가장 많았던 곳이었지만 1970년대 산업화와 공업화로 인해 농업이 주력 산업에다가 철도는 있었지만 부실하고 고속도로조차 없어 교통이 불편했던 상주는 이때를 기준으로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크게 쇠락했으며 경북 서부권의 최대 도시도 급성장한 구미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죠. 1980년 함창면이 함창읍으로 승격되고 1986년 상주읍이 상주시로 승격이 되면서 상주시 상주군으로 도농분리, 이후 1995년 도농복합시 정책으로 상주시와 상주군이 도농복합시 상주시로 개편되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쇠락해버렸으며 여기에 201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집중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더욱 커져 2019년부터 인구 10만 명대가 깨지면서 과거 대도시로 찬란했던 상주는 이제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소도시로 쪼그라든 건 물론 전국시 지역 중에서 최초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했으며 도의 어원이 되는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크게 쇠락한 지역이 되었다고 하네요. 경상도의 어원이 될 정도로 찬란한 대도시였지만 시대와 역사의 변화로 인해 현재는 시골 농촌 소도시가 되어버린 상주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환이 생각나는데 현재 상주의 상황은 마치 한겨울과 같은 시기로 소멸 고위험 지역,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계절이 그러하듯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 상주도 긴 겨울의 상황을 이겨내면 반드시 봄이, 즉 다시 성장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모르죠. 먼 미래의 상주는 다시 대도시가 될지 말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전거 도시, 전국에서 곡감 생산량이 가장 많은 농업 도시, 그리고 과거 경상도의 어원이 되는 대도시였지만 지금은 쇠락한 소도시가 된 한 지역의 흥망성쇠를 보여준 상주. 여러분들은 상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